를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자산은 뭡니까? 자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난 자산, 땅 있어요? 땅, 좋아, 땅. 또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5위까지 눈에 띄는 걸 보니까 집, 차, 그리고 자기 자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꽤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자식도 있어. 자식이 최고의 자산이래. 이제 요거는 이제 재테크용으로 하나 있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진짜 자산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거기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답변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인데 이 자기 자신, 이 사람 때문에 돈을 벌고 못 벌고가 이제 나눠지는 거겠죠. 자, 차. 자산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차를 사지 말아라, 좋은 차를 사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차는 자산이 아니에요. 자산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돈을 버는 게 자산이에요. 근데 차는 99.9%가 사고 나서 아예 마음에 안 들어 내일 팔면 감가가 되기 마련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집은 자산이에요? 네, 집. 좋아요. 집은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돈을 벌어야 자산이고 벌지 않으면 자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갖고 있는 집이 여러분한테 뭐 월로 돈이 들어오던 아니면 매도 차익이 있을 거나 아니면 있었던 그런 거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집. 자, 제가 집을 1억에 샀어요. 내가 사는데요, 한 70% 대출을 받았어요. 매달 한 30만 원씩 월세가 아니라 이자가 나갑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틀린 건 뭐냐면 1억짜리 집이 좀 드물다는 거.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1억으로 가는 겁니다. 자, 매달 30만 원씩 지출이 나가. 그리고 2년 후에 집을 이제 이사를 가려고 팔려니까 집값이 1억이야. 그건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예요. 내 명의로 돼 있다 그래서 그걸 자산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건 뭐 옷을 사든 뭐 땅을 사든 마음껏 하시는데 내가 소비를 하는 품목인지 아니면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될 품목인지를 정확히 구분하시고 구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은 어떠냐? 과거에는 어떻냐? 과거에는 집이 자산이 되곤 했습니다. 꼭 됐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 집이 자산이 아닌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집을 팔고 그 돈을 그대로 갖고 나가서 어느 집을 살려고 하면 돈이 남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 남으려면 지금 현재의 지역보다 더 안 좋은 지역으로 가던가 아니면 작은 평수로 가셔야 될 겁니다. 그럼 돈이 남겠죠. 단 그거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고 내가 줄여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내 거는 내가 1억에 사갖고 2억에 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우리나라 전체의 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물가 상승보다는 더 올라야 돼. 이해 가시죠? 그게 자산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부채예요. 여러분들 빚, 부채 이건 빚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잖아. 자, 그런데 최악의 부채가 뭔지 아세요? 소비성 부채입니다. 좀 전과 같은 그런 최악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예요? 카드값. 꼭 필요해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시죠? 뭐 어느 엄마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세일 하는데 구경만 가자고 하고 꼭 카드를 챙겨간대. 오늘은 구경만 하는 거야. 그리고 가서 꼭 뭘 사온다는 거야. 그거는 오늘 돈은 안 나가도 부채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평범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뭐냐면 대출을 최대한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채도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최하의 부채를 말씀드렸고 평범한 부채를 말씀드렸는데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집 같은 걸 살 때. 그러니까 안 받고 싶지만 꼭 필요한 건 받는다. 근데 불구하고 그게 자산이 아닌 부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위 아주 소수이지만 내가 그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부채 이자보다 높은 거. 여러분들 지금 그 작가가 기억이 안 나네.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를 썼던 한 10년 가까이 됐죠. 롬무어인가?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 빚 많이 지자는 거예요. 내 돈 갖고 사업하지 말고 남의 돈 갖고 사업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또 책을 하나 또 냈죠. 머니라고. 근데 그 책을 보면 뭐예요? 이제 부채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나오는 건데요. 이제 가장 하위는 제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가장 많은 부분, 빚을 안 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내는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이 되지도 않는 걸 부채를 갖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불리한 이야기고요. 나아가 앞으로 이제 집이 점점 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제 부채로 더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집 얘기만 잠깐 하자면 오늘 지금 자산 5가지 하다가 이제 집 얘기가 나온 건데요. 집 얘기를 마무리를 짓자면 옛날에는 물가 상승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줬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안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기존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집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내가 집을 샀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차를 샀다처럼. 차에 투자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가셔야 여러분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